오늘은 보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충 두 번째 시간 좀 중요한 거 뭐랬죠? 먼저는 한글 내용 숙지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게 뭐예요? 어휘와 주요한 문법입니다. 어휘와 주요한 문법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 물론 급할 땐 한국 대부분 한글로 해석된 부분은 급하게 읽지만 중요한 거 뭡니까? 어휘와 주요한 문법을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특별히 관계 대명사와 수동태, 그다음에 어떤 주제가 너무 중요해요. 이 대화의 주제. 우리 한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살펴볼게요. food, 음식은 이다. 네,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then, 뭐보다? just a meal, 단지 식사보다. 우리 한번 볼게요. 음식은 그 이상이다. 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다, 뭐보다? 단지 식사보다. 그쵸? 식사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Sometimes, 때때로 a dish, 그죠? 하나의 음식은 말한다. 무엇을? 이야기를. 뭐에 관한 것인지 볼까요? 하나의 음식은 a dish는 음식이에요. 말한다. 이야기를. 뭐에 대해서? 다른 문화들과 역사에 대해서. 그쵸. 요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게 핵심 문장이에요. A dish tells a story about different cultures and history. 그쵸? 하나의 음식을 말한다. 이야기를 다른 문화들 역사에 대해서. 요게 주제 구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하나씩 되는 거죠. 피자 마르게리따와 또 M&S 초콜릿, 그 다음에 반미까지. 이 세 개의 예화를 이 주장에 맞게 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볼 건데요. 피자 마르게리따 살펴볼게요. 마르게리따 피자 아시나요? 아주 심플한 피자예요. 도우 위에다가 화덕 피자 같은 거 보면 알잖아. 거기 토마토 소스 바르고 그다음에 모짜렐라, 바질만 올라간 아주 심플한 근데 굉장히 맛있는 신선하고 프레시한 입에 침이 고이는데 그 마르게리따 피자인데 우리 한번 볼게요. 마르게리따 피자. 그쵸? 우리 한번 볼게요. 피자는 이다 뭐예요? One of the most popular Italian food. 자, 요거 있잖아요. 항상 얘네들 어떻게 해석하죠? A of B 하면 요렇게 해석한댔어요. B의 A. 근데 이게 꼭 항상 이렇게 의보다는 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B가 전체라면 B 중에 전체 부부 중에 A. 중이라는 뜻 있잖아요. 뭐뭐 중 하나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부분 중 전체 중 부분 뭐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피자는 이다 뭐라고? 가장 인기 있는 이탈리아 음식들 중 복수 형태 나왔죠? 가장 인기 있는 이탈리안 음식들 중 뭐라고? 하나이다. 네, 부분 얘기하는 거죠. 하나이다. 요런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요. 무엇의 뭐 이런 느낌보다 전체 중 부분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Its most popular kinds. 그쵸? 보니까 그것이 가장 인기 있는 종류. 그쵸? 그것의 그쵸? 피자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의 가장 인기 있는 종류 하고요. 이게 컴마 나오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피자 마르게리따 피자 얘기하는 거죠. 는 뭐예요? 얘가 주어인 거고요. 그쵸? 얘가 주어인 거고 뭐예요? 동사 보인다. look 다음에 뭐 나온다고? 형용사 나와. 심플해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고?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뭐예요? 동사 두 개죠. 가지고 있다. 무엇을? 특별한 역사를.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네, 그쵸.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동사가 두 개 나왔네요. 하나는 뭐예요? look simple 하고 가지고 있다. 요 부분인 거죠. 네, 우리 1889년도에 1889년
퀸 마르게리따. 아, 마르게리따의 비밀도 밝혀졌어요. 음식에 좀 사람 이름 많네요. 혹시 샌드위치 아세요? 샌드위치도 샌드위치 백작 이름에서 따온 거거든요. 보니까 마르게리따라는 여왕이 있었어. 그래서 마르게리따 여왕이 방문했다. 어디를? 나폴리를 방문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컴마 있으니까. 자, 설명해 주는 거. 자, 마르게리따 여왕이 방문했다. 어디를? 나폴리를. 어떤 나폴리? 나폴리 어떤 도시? 네,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이탈리아 한 도시. 네, 나폴리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자 메이커가요 원했어요. 뭘 원했냐면 honor, 길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honor 뜻이 뭐라고? 모르는 단어 표시해 주세요. 길이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길이다. 그녀를 기념하기를 원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보니까 한 피자 요리사가 원했다. 그녀를 기리기를. 그리고 뭐요? and 뭐예요? 만들었다. 스페셜 피자를. 그쵸? 만들었다. 그리고 특별한 피자를. 아, 특별한 피자를 만들었구나. 그쵸? 자, 뭐예요? It. 그것은 오직 it only had three simple main ingredient. 그쵸? 그것은 단 세 가지 네, 메인 재료 있잖아요. 메인 재료들, 주요 재료들이죠. 들만 있었지만 but 어때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여줬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줘요? 이것도 이렇게 뒤에서 해석해 주겠네. 자, 보여주었다. 주어는 똑같이 그것이에요.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피자를 의미한 것이죠. 피자, 그쵸? 뭐예요? 보여주었다. 무엇을? 이탈리아의 국기의 색들을. 아, 국기의 색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였어. 그치? 그런 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 피자를 의미하죠? 피자. 스페셜 피자 같은 애예요. 그래서 뭐에 보여줬는데, 단지 재료가 세 가지밖에 없었지만, 뭐예요? 국기의 색깔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오, 이거 중요한 사실이야. 국기의 색깔 보여줬다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보니까 red, tomato, white, 그다음 and green. 아, 이거 색깔별로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이탈리안 국기가 요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나 봐. 자, 그래서 뭐예요? red, 빨강색, 토마토. 아, 레드를 빨강이라고 안 썼네. 화이트, 하양. 얘는 모짜렐라. 아, 모짜렐라 너무 좋아. 선생님 진짜 덕후인데. 그리고 뭐예요? 초록색. 뭐예요? 바질. 아, 요렇게 되어 있군요. 이탈리안 국기 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가 않았었네. 그래서 또 퀸은요,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왕은 사랑했어요. 무엇을? 피자를. 그쵸? 여왕은 사랑했다. 그 피자를. 그리고 뭐예요? 요리사가 기쁘게 name after 좀 너무 중요해요. name after는요. 요거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name after 뜻이 뭐라고요? A에 보기에 써줄게요. name A after B 그쵸? A를 B의 이름을 따서 짓다. 자, 얘가 B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다는 거예요. 볼게요. 요리사는 뭐예요? 지었다. 무엇을? 피자를 이름을 따서 여왕의 이름을 따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리사는 기쁘게 뭐예요? 이름을 땄다. 이름을 따서 피자를 여왕의 이름으로 여왕의 이름을 따서 그죠? 여왕의 이름을 따서 좀 엉켰네. 기쁘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걸까? 네임 이름을 붙였다. 지었다. 피자를 여왕의 이름을 따서 그쵸? 아 여왕의 이름이 마르게리따였으니까 그쵸? 여왕의 이름을 따서 피자 이름을 지은 거네요. 아 이해되셨습니까? 저 몰랐었는데 완전 신박해. 자 그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S예요. M&S. M&S 초콜릿 아시죠? 이렇게 막 알록달록해서 막 이렇게 영어가 써 있었나?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초콜릿이 있어. 네, 우리 한번 볼게요. 슈가 코 슈가 코티드 초콜릿 브랜드 그쵸? 뭐예요? 설탕으로 코팅된이에요. 초콜릿이 스스로 코팅할 건 아니고 코팅 되어진 거잖아. 그래서 뭐예요? 설탕으로 코팅된 초콜릿 브랜드. 자, 같은 설명해 주는 거죠. 뭐예요, 걔는? M&M's, 그죠? M&M's. 뭐예요? 얘가 주어인 겁니다. 얘가 전체 주어인 거죠. 주어가 되었다. 네, 주격 보호됐고, 네, 보니까 인기 있게 되었다. 인기를 얻었다. 인기 있었다. 인기 있게 됐대? 되었다. 어려워. 자, 그래서 여기 형용사 들어갔어요. 언제 후에? 세계 2차 대전 후에. 세계 2차 대전 아시죠? 1940, 네, 5년도에 끝났던, 그쵸? 세계 2차. 1차 대전 있었고, 2차 대전 있었거든요. 이후에. 큰 전쟁 이름이에요. 세계 대전 2차 이후에. 자, 그래서 뭐예요? 초콜릿은 뭐예요? was made. 자, 여기 부분 중요하네요. was made 뭐예요? 여기 부분 기억나시죠? was made 뭐예요? 만들어졌다. 수동태잖아. 만들다가 아니고 수동태야. 그게 뭐야? 만들어졌다. 초콜릿은 만들어졌다. 무엇으로? with a sugar coating. 그쵸? 뭐로 만들어졌냐면 설탕 코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설탕 코팅으로. M&S 보면요 안에 초콜릿이고 겉에 이게 바삭바삭한 그 있잖아 크런치한 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설탕이었던 거야 알지? 설탕 코팅으로 그쵸?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it didn't melt easily 녹았다 안 녹았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초콜릿이죠? 그것은 녹지 않았다. 어떻게? 쉽게 녹지 않았다는 겁니다. During the war, 전쟁 동안에 sugar는 was hard to, 그쵸? 뭐뭐하기 어렵다예요. 어려운. 뭐하기 어렸어요? 수입하기가 어려웠대요. 설탕은 어려웠다. 자, import 중요해요. import 뭐라고? port가 항구인데 항구 안으로 들어오니까 수입하다요. 수입하기가 하는 것이. So, 그래서 M&S는 오직 were sold.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sold 얘도 수동태예요. sell이 팔다잖아. 팔다의 수동태니까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판매되다. 그래서 M&S는 오직 판매되었다. 자, 지금 초콜릿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 판매되어지는 거지. 판매되었다. 누구에게? 예, 군인들에게. 전쟁에서 설탕 수급이 어려우니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만 판매되어졌다는 거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It was. 그것은 좋고 쉬운 스낵이었다. 무슨 스낵? 그것은 좋은 간편한
간식이었다. 누구에게? for soldier, 군인들에게. 자, 어떤 군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부분들 너무 중요하죠? Who were fighting in hot weather. 자, 여기 보니까요. 얘네들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라.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뭐야? soldier야. soldier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were fighting 하면 싸우고 있는. 항상 동사를 형용사처럼,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이에요. 어디에? 더운 날씨에. 아, 더운 날씨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한테는 어때요? 에너지 보충할, 뭔가 당 보충할 게 필요한데, 잘 녹지 않은 M&Ms가 정말 적격이었다는 거죠. 자, 요런 내용들 잘 기억해 주세요. 요런 내용들 아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쵸? 더운 날씨에 아주 적격인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After war, 그쵸? ended, 그쵸? 뭐뭐한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네, M&Ms는요, became 되었습니다. widespread, 널리 퍼진 이런 뜻이거든요. 얘도 형용사예요. 요런 부분 헷갈리죠? widespread, 널리 퍼진. 볼게요. M&Ms는 되었다. 뭐예요? 널리 퍼진.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퍼지게 되었다. 자, 그리고 자, 동사 하나 뭐예요? 동사 두 개. are 여전히 loved. 요거 보여주시죠. 요게 중요한 부분이죠. are loved. 사랑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는다. 요거 사람들에 의해. 그쵸? loved by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 어떤 사람들?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죠. 전 세계 사람들의 의해. 자, 여기까지. 와, 정말 요번 지문 최강이다. 엄청 긴데. 네. 자, 요거 하고요.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 한 1분 정도 쉬면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멈춤 버튼 누르고 다시 만날게요. 그리고 되면은 다시 재생 버튼 눌러줘요. 네. 잘 쉬고 오셨죠? 네. 자,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한번 끝까지 힘내봅시다. 마지막은 반미예요. 반미 샌드위치 먹어봤나요? 바게트 안에 막 고기랑 야채랑 들어있는 베트남인데, 먹으면, 베트남은 왜 이런 게 있지? 프랑스의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두 문화의 조합이 일어난 거거든요. 두 문화의 만남.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은 반미. 반미가 요게, 그쵸? 반미라는 거예요. in 베트남. 베트남에서 the most famous street food sandwich 이게 주어예요.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 샌드위치는 뭐예요? 보니까 샌드위치는 요것도 나왔어요. be cold는요, 불리다. 콜은 원래 부른다잖아요. 근데 얘는 샌드위치 입장에서는 지가 부르겠니? 나는 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려지겠지. 예, 그래서 불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 불려진다 이런 뜻이죠. 뭐뭐라고 불리다.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고? 반미라고. 네, 반미라고 불린다. 요거 좀 중요한 거예요. 반미라고 불린다. 자, 그러면서 얘는요, 좀 중요하죠? meaning. 네, 얘네들 뭐예요? 바로 의미하는 이런 뜻이에요. meaning, 의미하는. 자, 반미가 그러니까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빵. 빵을.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이름에서 벌써 요리가 있잖아요. 반미가 뭐라고? 빵. 자, 반미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 그쵸? 빵, 빵, 빵. 반미. 빵반미. 자, 기억해 주죠? But, 그러나, it is actually, 그것은 실제로 뭐예요? A mixture of two cultures. 그쵸? 이것도 뒤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건데,
그것은 그러나 그것은 반미 얘기하는 거예요. 반미. 반미. 이름은 베트남 이름인데 그것은 이다 실제로는 뭐예요? 두 문화의 혼합이다 이런 뜻이죠. 두 문화의 혼합 섞인 거 의미예요. 혼합이다. 믹스커피 아시죠? 그런 거죠. 반미는 이름은 반미라는 베트남 이름이지만 거기 안에는 다른 문화가 또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When France colonized, 그죠? colonized Vietnam in 언제? 19세기에 볼게요. 뭐 할 때? 식민지였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대항해 시대 이런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뭔가 항해를 개척하고 나서 다양한 나라에 가서 특별히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유럽에 있는 강국들이 식민지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역사적인 그런 시기가 있는데 뭐예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을 때 언제? 19세기에 The French는 가져왔다. bring의 과거죠. 그들의 바게트를 with them. 여기서 them은 뭐냐면요. 바로 프랑스인들을 의미합니다. 그쵸? 프랑스인들을 의미해요. 뭐예요? 삼았을 때 같은 애들이에요. 프랑스인들은 가져왔다. 그들의 무엇을? 바게트를. 바게트 빵 알죠? 그들과 함께. 프랑스 사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게트를 가지고 왔어요. 반미 약간 작은 바게트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바게트는 좀 더 길잖아. 이렇게 생긴 애도 있는데 내가 먹었던 반미는 좀 작은데 여기 막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When French rule ended, 프렌치가 이제 프렌치 뭐예요? 프렌치 지배가 끝났을 때, 그렇죠? 자, 뭐 했을 때? 프랑스의 지배 이게 주어예요. 프랑스의 지배가 끝났을 때 뭐예요? 베트남들 people들이 start 항상 to 쓰잖아요. 시작했다. 베트남인들은 시작했다. 무엇을 넣기를 그들 나라의 의미를 한 거죠. Their own ingredient, 그쵸? 그들 자신들의 재료들을. 그러니까 반미라는 그 프렌치 바게트 안에 자그마한 거에 자신들의 재료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재료를 뭐와 같은? 이게 보면 그쵸? 그 재료들이 뭐가 있냐면 시란트로가 뭐냐면 보니까 고수 있죠. 고수. 요런 단어는 좀 헷갈리겠다. 친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고수나 그쵸? 그다음에 뭐 칠리 있잖아요. 칠리. 고추. 그러니까 보니까 고수와 철음이에요. 철음. 고수와 고추. 어디에? 그 프렌치 빵 위에. 그러니까 뭐예요? 프랑스 보니까 바게트 위에. 프랑스 빵 위에. 이거 바게트 의미죠? 바게트 위에 고수와 고추처럼 그 자신들의 재료들을 넣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시란트라 같은 경우에 고수인데 고수 아시죠? 초록 색깔 먹으면 비누맛 나는 거. 베트남에 가서 내가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대학생 때 그 학교에서 무슨 맺는다고 저기 뭐야 베트남 대학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무슨 사범대학교? 그래서 베트남 음식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제 거기에 고수가 엄청 있는데 처음 먹는데 비누 먹는 줄 알았잖아. 그 고수랑 또 매콤매콤한 고추처럼 자신들의 재료를 바게트 위에 얹어 놓으면서 이 반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This is how는요. 이것이 무엇 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무엇 하는
방식이다 하고 완벽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반미 태어난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뭐예요? 반미가 뭐 우리가 오늘 먹는 꾸며주는 거죠. 예,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먹는 그쵸? 오늘날 먹는 반미가 탄생된 방식이다. 이유다. 뭐 이런 거겠죠? 반미가 탄생했다.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This is how the 반미 we eat today was born. 그쵸? 이것이 반미가 오늘 우리가 먹는 반미가 탄생된 방식이다. 자, 이 이유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되게 길어요. 요거 있는 건요. 암기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요 본문은 암기 자체는 의미를 두지 않을 거예요. 예, 어차피 문법 문제보다는 내용 나온다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말 그대로 그 내용 자체를 기억하시고 피자 마르게리타 특징, 뭐 반미 특징, M&A 그 내용 자체를 세부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무엇으로 한글로 번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시험 지문을 보면 바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우리 한번 또 연습한 후에 해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